이번 주 시장의 변동성을 주도한 핵심 축이라고 하면 일명 그 키미 쇼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난주 중국의 신규 AI 모델 키미 K3가 출시되면서 다시 한번 AI 업계 판도가 흔들리고 있는데요. 과연 정체가 뭔지 궁금하시죠? 리포트로 먼저 만나보고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스타트업이 공개한 키미라는 AI가 글로벌 AI 산업과 주식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챗GPT와 클로드 같은 최고 수준의 성능에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림 한 장과 함께 새 캐릭터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하자 곧장 움직이는 캐릭터가 생성됩니다. 이내 돌과 나무 등이 어우러진 풍경이 펼쳐지고 그 사이를 내달립니다. 그러다 잠시 오류가 생기자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데요. 중국에서 나온 초가성비 개방형 AI 키미 K3의 광고 영상입니다. 중국 스타트업 문샷 AI가 공개한 모델로 글과 이미지, 영상까지 함께 다루는 멀티모달 AI입니다. AI의 성능을 가늠하는 잣대인 매개 변수는 2조 8천억 개, 미국 오픈 AI, 엔트로픽의 최상위 모델에도 맞먹는다는 평가입니다. 네,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키미 K3는 중국 AI 스타트업 문샷 AI가 최근 공개한 최신 AI 모델인데요. 복잡한 추론이나 AI가 스스로 여러 작업을 처리하는 기능에 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 AI 성능 평가에서도 현존 모델 가운데 상위권인 4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코딩처럼 자동화된 소프트웨어 작업에서는 클로드, 챗 GPT 등 미국 대표 AI 모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평가도 그런가요? 받고 있습니다. 어휴, 이렇게 떠들썩한 걸 보니까 또 작년에 딥시크도 생각이 나요. 그때도 뉴스 틀면 딥시크 얘기로 완전 도배가 됐었잖아요. 그때랑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그때는 이제 AI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GPU, 엔비디아의 칩이었습니다. 이게 없으면 사실 만들기 어려워 이렇게 생각했는데 중국에서 이제 딥시크를 딱 출시했는데 미국에서 만든 AI 모델을 만드는 비용보다도 무려 5분의 1 가격으로 우리는 비슷한 성능을 냈다라고 해서 충격을 줬었거든요. 그러면 엔비디아 칩이 그만큼 필요 없을 수도 있겠네 라고 하면서 AI 생태계 전반에 충격을 주면서 그 당시 엔비디아 주가가 무려 25%나 빠지는 시장에 정말 태풍과 같은 충격을 줬었죠. 오, 네. 그런데 이제 키미 K3는 중국 AI가 중소형 모델에서 이제는 빅테크 전유물이었던 세계 최대의 오픈 모델까지 가능한 수준으로 올라왔다는 걸 보여주면서 업계에 지금 충격을 던지면서 등장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딥시크는 가격에 대한 충격, 키미 K3는 좀 성능에 대한 충격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 기자, 그러면 가장 사용자 입장에서 좀 궁금한 건 과연 이게 얼마나 저렴하냐일 텐데 가격 경쟁력은 어때요? 그렇죠. 가격이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직접 취재를 해봤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한 이용자가 중국 AI 키미와 미국 AI 챗 GPT에 3D 축구 게임을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두 AI 모두 결과물을 내놨지만 비교 영상에선 키미가 챗 GPT보다 더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작 비용도 키미는 약 60원으로 챗 GPT보다 20배가량 저렴했습니다. 이처럼 개발자들이 키미를 서비스에 활용할 때 드는 비용은 100만 토큰당 입력 3달러, 출력 15달러입니다. 입력 5달러, 출력 25달러인 클로드와 입력 5달러, 출력 30달러인 챗 GPT와 비교하면 반값 수준입니다. 여기에 오픈소스 전략까지 택하면서 개발자들의 활용도도 높이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저렴하면 그야말로 가성비 끝판왕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비용, 고성능이잖아요. 자, 그런데 아까 리포트에 보니까 오픈소스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AI 모델에서 오픈소스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네, 쉽게 말하면 오픈소스 전략은 누구나 가져다 쓸 수 있게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키미 K3는 오는 27일 AI 핵심 기술인 가중치를 공개할 예정인데요. 여기서 가중치란 그 AI 모델이 수많은 학습을 통해서 터득한 지식과 판단 기준인데요. 바로 사람의 뇌랑 비슷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 세계 개발자나 기업들이 빅테크의 서비스를 거치지 않고도 자체 서버에서 AI를 구축하고 원하는 용도에 맞게 직접 학습시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챗 GPT나 구글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가중치를 공개하지 않는 모델이라서 회사가 제공하는 방식대로만 쓸 수 있는 폐쇄형 모델이고요. 문샷 AI는 이런 개방 전략으로 더 많은 개발자와 기업을 끌어들여서 AI 생태계의 주도권을 넓히겠다는 계산입니다. 야, 이거 과감한데요?
근데 실제로 사용을 해본 사람들의 평가는 어떤가요? 네, 전반적인 평가 상당히 긍정적이더라고요. 블룸버그와 인터뷰한 미국 UC 버클리의 이온 스토이카 교수는요. 예전에는 중국 AI가 미국보다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뒤처졌다면 지금은 그 격차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로 좁혀졌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일부 개발자들은 모델 성능은 뛰어나지만 처리 속도가 느리다고 지적을 했고요. 또 실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토큰 사용량이 예상보다 빨라서 비용 효율성이 기대만큼 높지 않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기술력은 인정을 받았지만 사용성과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는 좀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좀 극과 극으로 나뉘는 것 같네요. 다만 이 키미 K3가 공개된 이후에 시장은 놀란 것 같습니다. 이 관련해서 뭐 AI 반도체주가 일제히 빠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반도체 주식과 AI 주식 모두가 사실은 좀 약세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한 주간 12%가 넘게 빠지면서 15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성능 모델인데 이게 무료로 풀리거나 저가로 풀리게 된다면 결국 AI 개발, 서비스에 들어가는 투자 비용을 업계 전체가 회수하기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좀 우려한 시선이 좀 높아졌고요. 미중 간의 경쟁이 결국에는 미국 업체들에게 독점적 이익을 조금 훼손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시장이 처음에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딥시크 때의 경험을 시장이 다시 회상하기 시작했어요. 딥시크 모델 자체도 보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드러내면서 역시 아직은 좀 미국이 우위야 이런 어떤 시장의 판단을 받았거든요. 결국에는 찻잔 속의 태풍처럼 미국이 결국에는 다시 우위를 점한다면 이번 사태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반등론도 사실은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20일 뉴욕 증시가 어느 정도는 좀 조정을 겪으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22일 기준으로는 반도체 주가가 다시 한번 폭등을 하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의 충격을 흡수하는 모습까지는 보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순히 이제 등장했다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K3가 실제로 시장에서 어떤 상품성, 시장성, 범용성을 갖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주가 흐름이 좀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뭐 HBM이라던가 이런 게 AI의 필수적인 요소기 때문에 좀 같이 가는 경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한테는 좀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K3가 처음에 딱 발표되자마자 세계적으로 일단 화제가 돼가지고요. 전 세계에서 많은 프로그래머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심지어는 일반 유저들까지도 나도 들어가 보자라고 해서 물밀듯이 일단 몰려 들어갔는데요. 하루 만에 신규 구독이 중단됐고요. 저희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서비스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는 공지를 내기 이르러요. 그런데 그 이러저러한 사정이 뭐냐? 컴퓨팅 파워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사용자들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결국에는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 데이터 센터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HBM. 맞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소 AI 경쟁에서는 미중이 누가 이긴지 모르겠다. 우리가 좀 지켜볼 수 있습니다만 누가 이기더라도 컴퓨팅 파워, 반도체 없이는 힘들다라는 게 또다시 입증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또다시 우리 칩이 필요한 또 하나의 블록이 새로 생긴 거 아니냐라고 해서 우리 반도체 업계에서는 사실은 양손에 든 떡, 악재로 볼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는 호재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딥시크도 그렇고 이 키미 K3도 그렇고 결국에는 반도체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는 건데 그런데 궁금한 건 이 문샷 AI가 키미 K3 학습에 어떤 반도체 칩을 썼는지 공개를 하지 않았었잖아요. 만약에 이게 한국산 제품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중국산 칩을 썼다라고 한다면 이건 우리 기업에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문샷 AI가 어떤 반도체를 사용했는지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만약 중국산 칩만으로 이런 성능을 구현했다면 우리 기업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AI 인프라 시장에서 중국의 반도체 자립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와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는 공격적으로 신규 공장 건설과 설비 투자를 서두르면서 글로벌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오히려 호재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키미 K3처럼 성능이 높은 AI일수록 더 많은 메모리가 필요한 만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처럼 강점을 가진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결국 어떤 반도체가 실제 사용됐는지가 확인이 돼야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도 보다 분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글로벌 AI 주도권 싸움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처럼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궁금하실
사실 수밖에 없을 텐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이 AI 패권 누가 쥐게 될까요? 지금 미국 빅테크들의 폐쇄형 자이언트 모델이냐 아니면 중국 주도의 고성능 오픈 모델이냐라는 이 생태계 간의 대립이 점점 격화될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기느냐와 상관없이 둘 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나노 이하의 최첨단 공정에서 생산된 고성능 AI 칩이 누구에게나 다 수만 개씩 필요합니다. 결국 지금 AI 경쟁에서 이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누가 더 빠르게 더 많이 이 칩을 확보하느냐가 결국에는 승패를 결정한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막대한 캐펙스 투자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결론, 머니 앤 칩. 누가 지금 확실하게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고 그 투자 결과 더 많은 칩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게 미중 AI 패권 전쟁의 키가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전망입니다. 일단은 현재로서는 미국과 중국, 이 중국과 미국이 AI 시장을 좀 선도하고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 그럼 궁금한 게 이 우리나라 국가대표 AI 산업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정부도 국가대표 AI를 만들기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3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기술로 독자 AI 모델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 4개 정예팀이 경쟁을 벌이고 있고 다음 달 초에 2차 단계 평가를 앞두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와 함께 우리 AI를 해외로 보급을 하는 KAI 패키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과 중국이 앞서가는 AI 경쟁 속에서 한국형 AI가 얼마나 경쟁력을 보여줄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이랑 중국은 자본이 진짜 많잖아요. 우리는 그것보다는 좀 한정된 자본 안에서 AI를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하니까 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사실 또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지금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뭘 집중해서 봐야 하냐거든요. 저 어떻게 할까요, 평론가님? 네, 지금 정부 주도로 우리나라의 AI, 이른바 KAI, 소버린 AI를 선정하는 절차에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점점 지금 오디션 방식으로 후보를 줄여나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업의 어떤 AI가 지금 좋은 평가를 받고 이기고 있구나라는 걸 시장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기술들이 실제로 산업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나머지 산업군들도 열심히 지금 그 회사들과 코워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시라면 어떤 회사가 우리 국가대표 AI가 선정되는지 그리고 그 기술과 관련해서 지금 어떤 회사와 협업을 하고 있는지 하나하나의 절차들을 보시면 아마 투자에도 큰 참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외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일까요? 네, AI 모델의 경쟁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한 경쟁 중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이 경쟁을 멈추지 않는 회사를 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계속 투자를 잘 하고 있는지, 자금 유입이 잘 되고 있는지, 수익은 내면서 이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지, 네. 그리고 다음 모델을 예정된 계획에 맞춰서 착착 내고 있는 회사인지, 그리고 인재 유출은 되고 있지 않은지 이런 부분을 잘 챙겨야 되고요. 특히 이제 이 혼자만 존재할 수 없거든요. AI가 다양한 글로벌 협력 회사들과 생태계를 함께 구축하면서 연합군 체제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게 아마 투자에도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궁금한 게 그런 게 어떤 기업이죠? 나중에 저한테만 살짝 귀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평론가님, 중국 AI 기업들이 지금 부상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뭐 홍콩이나 상하이 증시에 투자를 하는 건 어때요? 네, 사실 중국의 AI 기업들이 이미 상장된 회사들이 많거든요. 알리바바, 텐센트, 메이탄 등의 대형주들은 이미 홍콩 증시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문샷 AI는 아직 비상장인데요. 6개월 정도 후에 홍콩 증시에 상장한다는 절차를 또 한편 예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발 AI 기업들의 홍콩 투자, 이거 사람들이 굉장히 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이긴 합니다. 네. 더러는 좀 의미 있을 수 있다. 중국 업체들의 경쟁력과 시장성도 뭐 괜찮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유의하실 부분도 있어요. 중국이 AI를 거의 국가 안보 자원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에 관해서는 이제 앞으로 수출하지 마. 또는 세계적으로 문을 열지 마라고 하는 중국 당국의 정책이 바뀔 가능성도 조금 있거든요. 네. 미국 측에서도 중국 AI를 견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중국 AI가 일부 미국 제품들의 소스를 베낀 거 아니냐, 이거 우리가 제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중국 기업들이 내놓은 인공지능 AI가 선두인 미국을 무서운 속도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성능에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며 시장을 파고들자 미국이 강력한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은 AI 신냉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중의 AI 경쟁이 첨예하다 보니까요. 단순히 상업성만으로 홍콩 증에 상장돼 있는 중국 AI 업체 전망이 밝을 거다라고 보기에는 양국의 외교적인 지정학적인 이런 갈등까지도 사실 주가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다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수적으로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 와 진짜 AI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판도가 달라져서 이 흐름을 읽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저희 장르가 뭐니 시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AI 전쟁에서 누가 승기를 잡게 될지 어떻게 보시나요? 조만간 KAI가 나오면 곧바로 승기를 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 분발해 줘야겠죠. 네. 우리 기업들의 행보 주목해 봐야겠습니다.